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살균 소독수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고발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유치원을 제가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살균 소독제 어떤 것을 사용하고 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조리실 관계자는 이 살균 소독에 대해서, 소독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유치원에서는 차염소산 나트륨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차염소산 수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닦는 데에는 과산화수소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난감이나 또는 기구를 닦는 데에는 에틸알코올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에틸알코올은 소독제로는 적정하죠. 신체에 닿아도 큰 위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알코올 냄새가 독하죠. 독하기 때문에 그걸 닦는 선생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차염소산 수는 13세 이하는 사용하지 말도록 정부가 2020년 1월서부터 금지한 살균 소독제입니다. 그 이유는 적정하게 이제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규격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시장에서 나오는 차염소산 수의 그 제품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정부가 금지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 차염소산 나트륨, 락스라고 부르는 이것은 더 심각하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표백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락스, 유한락스죠. 이거에 그 상표가 붙어 있습니다. 식품 첨가제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나 그 서울시의 그 아리수를 소독할 때에도 아주 그 10개 전문가들이 차염소산 나트륨, 락스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지어는 2020년에 존 홉킨스 대학교의 교수들이 염소를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과 이제 작용을 해서 발암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더 냄새도 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차염소산 나트륨, 즉 락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또 다른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소독제를 수돗물 소독하는 데에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옅게 사용하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한번 그러한 습관에 젖어들면은 참 벗어나기 힘듭니다. 새로운 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바꾸기가 힘듭니다. 락스나 차염소산 수나 과산화수소는 적정한 양으로 희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사용하기가 힘들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들은 기존의 그 채소나 과일이나 또는 도마나 장난감이나 문고리나 교구나 이런 데에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유기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그것이 발암 물질로 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그것이 남기지 않을 정도까지 계속 씻어야, 헹궈야 되는데 언제까지 헹궈야 되는지 정부 기관에서는 최소 5번 이상은 씻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차염소산 나트륨, 즉 락스를 쓰고 나서 부산물이 남지 않을 정도로 헹궈야 된다는 의미이지 5번을 대충 씻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대충 씻으라고 해도, 그렇게 씻으라고 해도 사실은 대충 씻습니다. 그러니 그 락스를 소독하고 나서 우리가 얼만큼 부산물이 남아있는지 그 테스트하는 장치나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차염소산 수도 마찬가지고요. 과산화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아주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완전히 그 사각지대에 있는, 대충 그냥 그 운영자들한테 맡겨져 있는
선생님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 교육 환경. 그런데 그 락스물이나 차염소산수에 그로 소독된 물질을 또는 식품을 먹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위험에 처할까? 대한민국의 사망 그의 원인이 되는 게 암이죠. 최근 들어서는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유방암이나 여러 가지 암의 발생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전적으로 암의 발생이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육식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암 발생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또 대형 병원마다 암 병원이 가장 성수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요양원이다 이런 또 뭐 그런 데 있어서도 정말로 말기암 환자들로 여러 가지로 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생길까? 암의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그 원인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락스나 차염소산 나트륨 또는 차염수산수 또는 과산화수소 이런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이런 것들을 식품에 소독해서 쓰고 또 식당에서는 숟갈, 젓갈, 도마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락스를 퍼붓고 자, 이런 환경에 우리 전체 생활 환경이 발암 물질로 뒤덮여 있는 이 생활 환경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최근에는 더 많은 외식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식당마다 어떤 그 소독제를 사용하는지가 검증이 솔직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에 또 그 식당 주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원장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암 물질을 생성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반친환경적인 반환경적인 이런 살균 소독제가 광범위하게 번졌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런 물질이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독제를 만드는 기업들, 특히 락스를 만드는 국제 기업은 상당한 파워력을 있고 락스 시장을 80% 9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기업의 금전적 힘에 의해서 정치권도 휘둘릴 수도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제정신 바뀐 정치인들이라면은 시내에 무슨 멋진 무슨 건물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만들기 이전에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인천시에다가 에서 정말 제정신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전체 인천 시민에게만이라도 건강한 식품과 건강한 식당 환경 그리고 학교에서 절대로 이 락스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런 정치적인 그 힘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한 그런 정치인들은 힘 가질 텐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저 토목 환경에 완전히 정신들이 팔려가지고 무슨 도시 발전 그러면은 무슨 건물이나 짓고 호수나 짓고 무슨 건물 100층이나 올리고 자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완전히 외형적이고 그 안에서 무슨 떡고물이 나오는지 이제는 우리 시민 각자의 생활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신 바뀐 정치인이 있다면 이렇게 공약하겠습니다. 자, 인천시에 있는 전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다가 신물질로 만든 예로 양자 살균수 제조장치 한 달씩을 공급하겠다, 보급하겠다. 또한 농촌, 어민, 그 다음에 요양원, 게다가 노인복지회관, 또 여성회관 이런 데다가
하고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식단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그 개선하고 또 인천에 있는 모든 식당에서는 이제부터 락스를 쓰지 마라. 음식을 닦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인증 마크를 붙여주고 이 식당에 있어서는 그 락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다면은 아니 적어도 인천에 오는 그 관광객들은 안심하고 내가 다른 데 가서는 발암 물질이 섞일 수도 있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인천같이 깨끗하게 온 시장이나 또는 시의회가 관리하는 그런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그런 도시 환경에서 우리가 음식 문화를 즐긴다면 그야말로 인천 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선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한다면 제일 먼저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